오늘 영상은 이 주제와 관련되어 주변에 아프신 분이 있으시다면 안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너무 아프다는 걸 알게 되면 마음이 힘들 수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행복한 지니어스 강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이슈가 된 사이토카인 폭풍, 일명 사이토카인 스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통풍과 관련지어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감 잡으셨겠지만 통풍 발작과 관련이 깊습니다. 자, 첫 번째, 사이토카인 폭풍이란 무엇인가? 일단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으로 면역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작은 단백질들을 통칭해서 부르는 말입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이긴 하지만 인터루킨, 인터페론, 케모카인, TNF 등등 이외에도 정말로 많은 사이토카인 종류가 있고 이 사이토카인들은 각각의 역할에 따라 이름 지어집니다.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사이토카인들도 얼마든지 있겠죠. 여튼 이 물질들은 우리가 외부의 세균이나 바이러스 혹은 우리 몸 속에서 생기는 독성 물질이나 필요 없는 세포 등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백혈구나 항체를 적이 있는 곳에 오게끔 유인하는 작용을 하거나 신경이나 세포의 성장이나 증식을 촉진하기도 하지만 쓸데없는 세포를 죽이는 역할도 합니다. 아하, 그렇군요. 사이토카인이라는 것은 면역 활동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친구들이군요. 그렇다면 이 친구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이면 엉망진창이 되어서 열이 나고 아플 수도 있겠네요. 다른 세포를 부르고 분화하고 죽이고 등등의 활동이 복합적으로 한 번에 엉켜서 일어나 버리니까요. 실제로 엄청나게 아픕니다. 아하, 그렇군요.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면역 물질들이 특정 부분에 너무 많이 모여서 나타나게 되는 이상 면역 반응으로 발열이나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통풍 발작은 무엇인가? 자, 그러면 처음에 이야기했던 통풍 발작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통풍은 엄청나게 아파서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통풍이라는 질병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평소에 무조건 지속적으로 계속 아프지는 않습니다. 통풍 발작이라는 특정한 때가 오게 되면 그때 정말로 많이 아픈데 이 통풍 발작 때 아픈 것은 사이토카인 폭풍과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통풍 발작이 일어나는 원리를 간단히 보면 우리 염색체 중에서 1번 염색체의 NLRP3라는 단백질이 사이토카인의 일종인 인터로킨 1 베타와 인터로킨 8을 발현시켜서 통풍 발작이 일어납니다. 아니, 무슨 소리죠? 조금 어렵죠? 잠깐만요. 이런 것들로 인해 통풍 발작이 진행되는데 네클로 인플라메이션 루프라는 활동을 통해 호중구가 죽으면 단백 분해 효소가 활성화된다든지 염증 반응이 추가로 유도됩니다. 아하, 그렇군요. 무슨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군요. 뭔 소리 하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요산 결정이라는 게 생겨서 뭔가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데 면역 작용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백혈구가 와서 뭔가 해보려 하지만 못하고 죽으면 점점 더 백혈구가 오고 염증이 더 일어나고 더 아프고 하는 거군요. 일종의 음성 피드백 같은 거죠. 안 되니까 더 하고 안 되니까 더 하고 안 되니까 더 하고 반복하는 거예요. 점점 더 심해지고.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실제로는 더욱더 복잡한 과정들이 있지만 그걸 알아야 하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진 않을 것 같아요. 이처럼 통풍 발작은 여러 가지 면역세포와 사이토카인 등이 점점 더 많이 모이고 더 많이 활성화되어서 염증 반응과 통증을 일으킵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통풍 발작도 외부의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나를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의 면역 반응이 과다하게 일어나서 통증이 생기는 거니까 일종의 사이토카인 폭풍과 같은 통증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사이토카인 폭풍 얼마나 아픈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 기저질환이 있는 고연령층에게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젊은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경우 과다한 면역작용으로 인한 사이토카인 스톰으로 인해 위험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사망한 젊은 남성의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밝혀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만약 코로나 바이러스에 젊은 분이 감염이 되었을 경우 사이토카인 스톰으로 인해 굉장한 고통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통풍 발작이 처음 일어났을 때 발이 너무 부어서 신발을 신을 수가 없었어요. 땡땡하게 부어 있었어요. 하루가 더 지나자 발이 아주 살짝 흔들리는 것만으로도 너무 아파서 밥을 먹기는커녕 화장실에 기어갈 때 그 기어가는 것조차 발이 조금씩 움직일 때마다 너무 아파서 화장실에 가지 않기 위해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먹지 않았습니다. 자다가 잠결에 혼자서 뒤척이면 그 뒤척임 때문에 너무 아파서 잠을 깨었기 때문에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었고요.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거나
혹은 살짝 서 있으면 발에 피가 쏠리는 느낌과 함께 통증이 찾아와서 식탁에 가만히 앉는 행위도 힘들었습니다. 어쩌다가 한 번씩 화장실 가서 좌변기에 앉아 있으면 그 앉아서 변을 보는 동안 발이 너무 붓고 아파서 화장실 가는 게 정말로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약 보름 넘게 지속되었던 통풍 발작 기간 동안 침대에 가만히 누워서 베개로 발을 받치고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휴대폰으로 통풍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이런 통증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는 전신적으로 나타난다고 하니 아마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고통일 거라 생각합니다. 더구나 결국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폐를 공격하여 한번 손상이 된 폐는 섬유화가 되어서 다시 회복되기도 힘듭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죠. 자, 그래서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 전염병에 대해 심각성을 더 확실히 인지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해외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는데 나는 젊어서 혹은 별것 아닌 것 같아서 단순하게 치부해버리고 경계를 느슨하게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만약 본인이 정말 감염되었을 때 이렇게나 아플 수 있다면 이야기가 좀 다르겠죠. 되려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 면역 반응이 더 활발하기 때문에 이런 사이토카인 폭풍이 발생했을 경우 더 강렬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제발 모두들 심각성을 인지하고 다들 더 조심해서 이 상황을 현명하게 같이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청결하게, 더 거리를 두고 마스크 잘 쓰고 하실 수 있겠죠?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통해 저와 친구가 되어주세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